리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7월 한 달은 계속 틈틈이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리아 2019-20 시즌 29라운드 정리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토리노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벨로티가 PK골을 집어넣으면서 토리노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반면 리그가 재개된 이후 약간은 부진을 겪던 임모빌레는 초반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된 찬스를 놓치면서 라치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임모빌레가 해냈습니다. 라치오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파롤로가 역전골까지 터뜨렸는데요. 파롤로는 골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못한다고 비판했던 걸 민망하게 만들 정도의 좋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특히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수비진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레지스타의 거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라치오의 승리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임모빌레와 카이세도가 모두 옐로카드를 받게 되면서 두 선수 모두 다음 경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음 밀란전에 뛸 수 있는 공격수 호아킨 코레아 딱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제노아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유벤투스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초반부터 유벤투스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에 허둥대던 제노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많은 슈팅을 때렸던 유벤투스였는데요. 특히 호날두가 굉장히 많은 슈팅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에서 떠밀리듯 제노아로 임대를 온 페린 골키퍼가 칼을 갈고 온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수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무실점으로 제노아 골문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유벤투스는 경기가 꼬여만 갔죠. 하지만 유벤투스가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항상 나타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발라입니다. 이번 시즌 유벤투스가 한 골이 필요할 때 꼭 해결해주는 선수가 바로 디발라였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취골을 만들어줍니다. 디발라는 4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면서 시즌 10번째 득점을 성공했는데요. 디발라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넣은 10골 중 7골이 0대0 상황에서 나온 골입니다. 그만큼 디발라가 이번 시즌 유벤투스에서 가장 공헌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호날두가 드디어 중거리슛 0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반에도 계속 유효 슈팅을 기록하더니 기어이 중거리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거기다 유벤투스는 더글라스 코스타도 추가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경기 유벤투스 골은 전부 다 미쳤습니다. 어쨌든 넉넉한 승리를 챙긴 유벤투스, 99년생 마르코 올리비에리가 세리아 데뷔 무대를 가질 정도로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로냐와 칼리아리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볼로냐의 무사바로우가 모처럼 경기를 지배했던 경기였습니다. 볼로냐의 선취골을 넣었던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칼리아리의 골문을 노렸고 슈팅을 날렸으며 동료에게 패스를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리아리에서는 시메오네가 동점골을 집어넣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메오네의 득점이 옵사이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시메오네가 살짝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볼로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 내용만 봐도 볼로냐가 이기지 못한 게 억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슈팅도 훨씬 많았고 기본적인 찬스 메이킹 자체가 압도적으로 볼로냐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와 브레시아의 경기. 공격 부분에서 똥만 싸던 인테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무려 6골을 집어넣고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마 임마 하니까 되잖아. 이번 경기 최고의 수훈 선수는 놀랍게도 산체스였는데요. 인테르에 입단한 이후 처음으로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했습니다. 애슐리 영의 선취골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PK로 팀의 두 번째 득점, 거기다 갈리아르디니의 골까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세상에 갈리아르디니를 골넣게 만들다니,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활약인데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찬스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 밖에 또 이번 경기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센인데요. 인테르에 합류한 이후 유로파 리그에서 한 골, 코파 이탈리아에서 한 골을 기록한 바 있는데 드디어 이번 경기에서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또 조금은 놀랐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인테르가 최근 공격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수비에 대한 비판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브레시아전 무실점이 2월 3일 우디네세를 2대0으로 이긴 이후 처음으로 나왔던 클린시트였습니다. 그 뒤로 8경기 만에 거둔 클린시트인 겁니다. 라고 지금까지 좋은 말만 졸라 했지만 역시 이놈들한테 좋은 소리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하면서 인테르 볼로냐 경기 보고 왔는데 야씨 요기 사정없이 막 나왔습니다. 그것이 인테르 축구니까. 다음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와 사수올로의 경기는 3대1 사수올로의 승리였습니다. 사수올로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뭔가 싶은 최근의 행보네요. 무려 3경기 연속 3득점을 해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모두 3대3으로 비겼지만 이번에는 3골을 넣고 이겼습니다. 아탈란타 마이너 버전인가? 사수올로가 빠른 역습으로 참 재미를 많이 봤던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피오렌티나가 역습 차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장면은 풀가르가 역습을 끊어주지 못하면서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됐고요. 두 번째 실점 장면 역시 사수올로의 1인 돌파 역습을 풀가르와 페젤라 무려 2명이 에워싸면서도 차단에 실패하면서 완전히 수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실질적인 에이스 카스트로빌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골 실점을 내주는 PK 파울을 했고요. 세 번째 실점 때는 정말 아쉬웠는데 그냥 걷어내도 될 상황에서 무리하게 볼을 끌다가 다시 뺏겼고 이게 또 실점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지하게 말입니다. 피오렌티나 강등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도 겨우 강등을 피했는데 29라운드 기준 강등권에 있는 18위 레체와의 승점차가 6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수올로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99년생 풀백 밀디르는 이 경기에서 세리아 데뷔골도 넣었습니다. 다음 베로나와 파르마의 경기, 난타전 끝에 베로나가 3대2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분명히 말이죠, 베로나가 이겼는데요. 저는 진짜 이 경기를 보면서 클루세프스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축구 너무 잘합니다. 득점 장면에서는 바디 체크를 버티는 피지컬이 인상 깊었고요.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정확한 슈팅 스킬에 반했습니다. 양발을 모두 잘 쓰다 보니 수비가 막기 정말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결론은 유벤투스 부럽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경기, 레체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는 2대1 삼프도리아의 승리입니다. 아주 말도 못할 정도의 개판이었던 경기였는데요. 전반 38분 레체의 타키시디스가 백태클을 하면서 PK를 내줍니다. 결국 골이 됐죠. 그러자 질 수 없던 삼프도리아, 토어스비가 박스 안에서 양발 태클을 하면서 PK를 내주고 역시 골로 이어집니다. 1대1 동점이 됐죠. 하지만 역시 질 수 없었던 레체, 네오엔 파즈가 박스 안에서 다리를 걸면서 이번 경기 세 번째 PK가 선언이 됩니다. 역시 골로 이어졌고 삼프도리아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의좋은 형제 축구판도 아니고 PK를 자꾸 주고받아. 결국 이렇게 삼프도리아가 PK 2번으로 이겼습니다. 다음 경기, 스팔과 밀란의 한판. 약간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스팔과 밀란 2대2 무승부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팔. 밀란이 운이 없었고 결정력도 부족했던 한판이었죠. 기록을 보시면 슈팅 개수가 무려 5대 39, 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물을 캤어요. 실점부터 운이 없었습니다. 첫 실점은 우왕좌왕 하다가 쉽게 내줬고 두 번째 실점은 그야말로 미친 골이 하나 나왔습니다. 밀란도 빠르게 한 골을 만회했으나 참 안 풀리려고 그랬는지 레비치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취소되기도 했죠. 하지만 밀란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한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강등권에 있는 팀 스팔인데 스팔의 달레산드로가 전반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무려 경기의 절반을 한 명 없이 싸운 강등권 팀에게 이기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상대가 자책골을 넣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밀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봤는데요. 파케타의 활약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밀란에서 파케타가 완전히 자신의 입지를 잃고 제대로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곤 했었는데요. 크로스가 거의 주된 공격 패턴이던 피올리의 축구에서 유일하게 파케타만이 중원에서 게임을 풀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전진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 하나만큼은 아직까지 쓸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탈란타가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나폴리의 첫 골 실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수비를 성공시킨 시점에서 파비앙 루이스와 디로렌조가 엉키면서 클리어링 미스가 났는데요. 이게 결국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기 두 번째 골은 딱 아탈란타 감독 가스페리니의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났던 장면이었습니다. 평소 가스페리니는 변칙 공격으로 센터백들을 상대 박스 안까지 집어넣는 과감한 공격을 즐기는데요. 이번 골 장면이 바로 그랬습니다. 센터백 톨로이가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공격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고젠스의 골을 어시스트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변칙 공격은 최근 콘테도 바스토니를 이용해서 조금씩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지. 감독 역량 차이가 있는데 바스토니도 아탈란타에 좀 더 남아있었으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 골키퍼 오스피나가 세트피스 경합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 쪽 부상이 많은지 참 안타깝네요.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로마와 우디네스의 경기. 로마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디네스에게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2대0 패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의 폰세카 감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선수 로테이션을 조금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뭐 풀백의 브루노 페레즈, 공격수의 칼리니치,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페로티가 주전공미로 나오는 걸 보고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 발목을 밟아버리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겁니다. 거기다 스몰링을 제외하고는 어떤 수비수가 와도 그냥 아웃오반이 펼쳐집니다. 너무 쉽게 돌파가 됐고요. 주전 레지스타는 패스도 못 뿌리고 상대 역습 때 자리도 못 잡고 우왕좌왕 미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안쓰러웠던 선수는 단연 카를레스 페레즈였습니다. 혼자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축구도 제일 잘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역시 꿀의 종자라 기본적인 실력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벤투스의 올리비에리가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인테르의 에릭센은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고요. 사수올로의 밀디르 역시 세리아 데뷔골을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29라운드 정리가 끝나니까 30라운드가 끝나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일단 29라운드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